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입니다. 지금부터 토트넘이 매우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런던 더비 아스날 대 첼시의 빅매치를 실감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29라운드 연기되었던 경기였습니다. 타이밍 절묘하게 토트넘이 아스날과 경기하기 직전 경기로 끼어들어와서 토트넘에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전반기에 토트넘이 원정에서 아스날과 2대2로 무승부를 거두고 당시에는 토트넘도 대등하며 상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상 문제와 주축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 그리고 민망하게도 체력 문제까지 생긴 듯 후반기의 성적이 기대했던 바와 달리 패배가 많아지면서 우승 경쟁팀들과 레벨 차이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럼 순위 경쟁 때문에 아스날과 첼시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요. 아스날과 첼시의 성적은 솔직히 토트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팀이 무승부도 좋다며 체력 안배차 살살 할까봐 그걸 감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스날과 첼시는 경쟁의 차원이 아니라 각자의 목표 때문에 승점 3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스날은 리그 우승을 이루기 위해서, 첼시는 유로파 리그라도 갈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전반기에 이 두 팀은 첼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뒀는데 4년 동안의 맞대결 성적을 보면 아스날이 압도적입니다. 첼시가 이겨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 초반부터 골이 터지면서 3대3, 4대4 같은 다득점이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양팀 선수들이 엄청나게 체력을 소모하는 경기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결과인 거죠. 혹 너무 치열해서 상상 이상의 상황들이 나와준다면야 다 좋습니다. 어느 팀이 이기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스날이 이기면 부러워서 미치겠고, 첼시가 이기면 혹시나 토트넘도 쫓길까 조마조마하게 되죠. 무승부가 가장 좋겠죠. 제발 설렁설렁하거나 일방적인 경기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라야 골키퍼, 벤 화이트, 살리바, 마갈량이스, 토미야스, 웨데구르, 파티, 라이스, 사카, 하베르츠, 트로사르가 선발 출전했고, 맞서는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은 페트로비치 골키퍼, 쿠쿠렐라, 바디아시, 디사시, 길크리스트, 엔조, 카이세도, 무드릭, 갤러거, 마두에케, 잭슨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잭슨은 직전 경기 FA컵 4강 맨시티전에서 최악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원흉이 되어 있었는데 당당히 또 스트라이커로 나섰고, 혼란과 득점한 경쟁을 하는 팔머는 감기 증세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단 30초 만에 아스날의 공격이 나왔는데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첼시는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스날의 골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단 4분 만에 아스날이 골을 넣습니다. 라이스가 전진 드리블을 하면서 밀고 가더니 첼시 수비수들은 계속 밀려나기만 하다가 트로사르에게 연결해준 볼을 바로 원샷 원킬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첼시는 패스 미스가 계속 나오면서 원팀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치명적인 수비 미스로 또 실점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10분 동안은 아스날이 완벽히 컨트롤하는 경기였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커리어 중에 아스날 원정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보니까 시작부터 0대1이라는 게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차피 고래가 바라는 건 양팀이 치열하게 싸우기만을 바란 거니까요. 21분에 아스날의 무서운 공격이 있었는데 먼저 사카가 첼시 오른쪽 수비를 완전 농락하면서 돌파를 하기도 했고, 라이스의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첼시가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크로스까지는 연결도 됐고, 잭슨의 돌파로 아스날에게 위협을 주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첼시가 계속 패스 미스가 많았는데 이게 아스날의 압박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첼시 수비수들이 형편없는 레벨이라서 그런 건지 솔직히 토트넘이 아스날을 상대로 이럴까봐 좀 겁나더라고요. 25분에는 더욱 강력한 아스날의 공격력이 나오면서 골문을 위협했지만 첼시가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아스날이 운이 안 좋다고 해야 되나? 아스날은 공격 전개 과정이 무섭도록 좋아서 계속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스코어는 그대로 1대0. 28분 만에 슈팅 11개니까 앞서고 있는 아르테타가 더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첼시가 슈팅만 이상했지 위협적인 상황까지는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팔머가 없다는 게 정말 치명적으로 보였습니다. 40분까지 평점은 첼시는 바디아실의 유일한 7점대 평점이었고,
아스날은 살리바와 하베르츠 빼고 모두 7점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40분이 되니까 양팀 선수들 지친 기색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아스날이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격도 전반 초반만큼 위력적이지 못했습니다. 잭슨은 와 진짜 정말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그걸 손을 쓰려고 하고 머리가 안 맞으면 손으로라도 넣겠다는 어이없는 플레이를 또 했습니다. 추가 시간은 1분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경기였습니다. 첼시가 못하는데 점유율은 높고 아스날은 첼시 패스 미스가 많으면서 기회를 많이 얻고 13개 슈팅을 쏘고도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30여 분이 지나서는 전혀 위력을 뽐내지 못했습니다. 토트넘도 먼저 30분만 버티면 된다? 네. 후반전이 시작되고 6분 만에 아스날은 또 골을 넣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약속된 플레이로 크로스를 올리지 않고 패스로 기회를 만들고 곧바로 슈팅에 세컨볼에 벤 화이트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다 다시 5분 후에 웨데고르의 월드 클래스급 크로스가 나오고 하베르츠가 첼시 수비보다 더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박스 안에서 슈팅이 골이 되면서 순식간에 3대 0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승점 3점이 유력한 상황이죠. 아스날은 역시 잠깐이라도 쉬니까 본래 실력이 다시 나오고 개인의 패스 능력들이 살아나면서 첼시를 완전 압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아스날의 초반 20분을 막는 게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토트넘이 가장 원치 않는 시나리오가 되었습니다. 이미 3대 0이 됐다는 건 선수들을 빠르게 교체를 시키면서 숨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는 순간 64분에 또 골이 나옵니다. 봤죠? 아직 20분 안 됐죠? 사카가 오른쪽에서 휘젓고 박스 안에서 하베르츠가 볼을 받았는데 첼시의 수비가 확실히 어설퍼요. 박스 아닌데도 강하게 붙지 않으면서 기회를 주었고 바로 골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토트넘 수비도 저 정도라면 토트넘도 초토화될 것입니다. 아스날은 20분이 지나자 곧바로 공격수들부터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제주스와 마르티넬리를 투입시켰습니다. 분명 아스날은 토트넘보다 훨씬 많은 경기를 소화했는데도 왜 이렇게 잘하죠? 특히 웨데고르, 라이스는 미치게 부럽게 잘하고 파티가 부상 복귀를 했는데 최상의 폼으로 돌아오면서 뭔가 유럽 최고의 미드필더 조합처럼 보였습니다. 70분에는 운 좋은 크로스가 또 골이 되면서 5대 0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스날 다 되네요. 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경기는 아스날 홈 경기고 어쨌든 12명이 경기하고 있잖아요. 아스날은 불런던 더비 토트넘 홈에서 약한 팀이고 토트넘과 첼시의 레벨을 볼 때 토트넘이 뉴캐슬전과 같은 뿐만 아니라면 첼시의 수비 라인보다 낫습니다. 첼시는 오른쪽 윙백도 신예 선수의 데뷔 경기였고 로메로 반더벤이 디아시, 바디아실보다는 레벨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왼쪽 윙백 자리 거기는 어떻게 하죠? 토트넘은 체력으로 압살하려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패싱력이 토트넘보다 분명 두 수 위입니다. 선제골을 넣어도 파상 공세를 할 것이고 작전은 차라리 전반 후반에 초반을 잘 버텨주면서 역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첼시의 양쪽 윙어들보다도 토트넘의 손흥민과 존슨이 한 수 위인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아스날의 대승에 대해서 쫄기보다는 아무리 봐도 첼시가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이 경기 토트넘에게 유리한 어떤 것도 얻지 못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얻은 게 있다면 그냥 긴장 2000배 하고 실수만 하지 말자.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자. 끝.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진짜 무섭다.